이 사연은 경기도 어느 지역에서 실제 일어난 한 가족의 이야기를 각색하여 재구성한 것입니다. 서울 강남구 한복판에 자리한 50층 높이의 유리 건물, 그 최고층에서 김 회장은 창밖으로 펼쳐진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꼿꼿한 어깨와 예리한 눈빛은 여전히 현역 기업인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었죠. 그의 손에는 20년 전 찍힌 한 장의 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8살 정도 되어 보이는 어린 여자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지연아. 김 회장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바람에 스러져 갔습니다. 그는 천천히 책상 서랍을 열어 그 사진을 정성스럽게 넣었어요. 서랍 안에는 같은 사진이 수십 장 더 있었습니다. 모두 색이 바래고 모서리가 달아 있었죠. 매일 꺼내 보고 또 보았던 흔적이었어요. 김 회장, 본명 김태현은 30년 전 작은 부품 제조업체에서 시작해 지금의 대기업 그룹을 일궈낸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성공도 잃어버린 손녀 앞에서는 무력했어요. 그는 젊은 시절부터 가족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업이 아무리 바빠도 가족 식사 시간은 꼭 지키려 했고, 특히 아들 부부가 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에는 유일한 혈육인 손녀 지연이를 더욱 각별히 아꼈어요. 지연이는 김 회장에게 있어 단순한 손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미래였고 희망이었으며 살아가는 이유 그 자체였죠. 아이는 총명하고 예의 바른 성격으로 주변 사람들의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특히 할아버지인 김 회장과는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매일 저녁 김 회장이 퇴근하면 현관까지 뛰어나와 할아버지 하고 외치며 달려오던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했어요. 김 회장 가문에는 대대로 내려오는 독특한 전통이 있었습니다. 가족 구성원이라면 반드시 특별한 디자인의 반지를 착용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이 반지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가문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었어요. 반지의 디자인은 매우 독특했습니다. 가운데에는 작은 매화꽃이 새겨져 있었고 그 주변으로는 구름 무늬가 섬세하게 조각되어 있었어요. 이 무늬는 김 회장의 증조할아버지가 직접 고안한 것으로 세상 어디에도 같은 디자인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가문의 전통에 따라 아이들은 10살이 되면 이 반지를 문신처럼 손가락에 새기게 되어 있었어요. 지연이도 8살 때 이미 이 반지를 새겼습니다. 아이는 아픈 것도 참아가며 씩씩하게 시술을 받았죠. 그날 김 회장은 지연이의 용기를 칭찬하며 특별한 목걸이를 선물했어요. 그 목걸이에는 같은 디자인의 작은 반지가 펜던트로 달려 있었습니다. 이제 지연이도 진짜 우리 가족이 됐구나. 김 회장의 말에 지연이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할아버지, 저는 원래부터 할아버지 가족이었는데요. 그 순간이 김 회장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사건은 지연이가 9살 되던 해 가을에 일어났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 지연이는 갑자기 자취를 감췄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학교 시간에 맞춰 집으로 향했지만 집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친구 집에 놀러 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자 가족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경찰에 신고를 하고 온 동네를 뒤지며 찾아다녔지만 지연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김 회장은 모든 것을 동원해 손녀를 찾으려 했어요. 사설 탐정은 물론이고 해외까지 수색 범위를 넓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지연이의 행방은 묘연했어요. 김 회장은 이것이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 계획적인 유괴라고 확신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연이를 데려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범인의 정체도 동기도 알 수 없었습니다. 몸값을 요구하는 전화도 오지 않았고 어떤 단서도 남겨지지 않았어요.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김 회장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지연이를 찾아 헤맸지만 결과는 늘 허탈한 뿐이었어요. 수많은 제보와 단서들이 있었지만 모두 실망으로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회장은 지연이가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그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가장 먼저 지연이 사진을 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밤에 잠들기 전에는 반드시 지연이를 위한 기도를 올려요. 아이가 어디서든 건강하게 자라고 있기를,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입니다. 회사 임직원들도 가족들도 모두 김 회장의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쉽게 위로의 말을 건넬 수는 없었습니다. 시간이 약이라고 하지만 김 회장에게는 시간이 흘러도 그리움만 더욱 깊어질 뿐이었어요.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토요일 오후, 김 회장은 부인과 함께 백화점을 찾았습니다. 결혼 45년을 맞아 부인에게 선물을 하나 사주고 싶었거든요. 부인 역시 70을 넘긴 나이였지만 여전히 우아한 자태를 잃지 않고 있었어요. 여보, 굳이 이렇게 비싼 걸 사줄 필요 없어. 우리 나이에 무슨 명품이 필요하겠어? 부인의 말에 김 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당신이 좋아하는 가방 브랜드잖아.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봐.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백화점 8층 명품관으로 향했어요. 주말이라 그런지 쇼핑객들이 꽤 많았습니다. 하지만 김 회장 부부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매장을 둘러보며 대화를 나누었어요. 명품 가방 매장에 들어서자 화려한 진열장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각종 브랜드의 최신 컬렉션들이 정교하게 배치되어 있었어요. 김 회장은 부인이 평소 관심을 보이던 브랜드 코너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머, 이 가방 정말 예쁘네. 부인이 한 가방을 가리키며 감탄했어요. 클래식한 디자인의 가죽 가방이었는데 부인의 취향에 딱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한번 들어봐. 김 회장이 말하는 순간 한 젊은 여성이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점원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정중했어요. 2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단정한 정장 차림에 머리를 깔끔하게 올린 모습이 프로페셔널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자연스러웠고 고객을 대하는 태도도 매우 친절했어요. 저희가 이 가방을 좀 보고 싶어서요. 부인이 말하자 점원은 즉시 가방을 조심스럽게 꺼내어 보여주었습니다. 좋은 선택이십니다. 이 가방은 저희 브랜드의 시그니처 라인 중 하나예요. 소가죽으로 만들어져서 사용할수록 더욱 부드러워지고 광택이 나죠. 점원은 가방의 특징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내부 구조부터 시작해서 소재의 특성, 관리 방법까지 꼼꼼히 안내했습니다. 김 회장은 점원의 전문적인 지식과 친절한 태도에 감탄했어요. 정말 잘 알고 계시네요. 이 일 하신 지 오래됐나요? 김 회장의 질문에 점원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직 2년 정도 밖에 안 됐어요. 하지만 가방을 정말 좋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동안 김 회장은 점원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그녀의 말투와 행동에서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단순히 판매를 위한 친절함이 아니라 진정성이 담긴 서비스였어요. 부인은 여러 각도로 가방을 살펴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크기도 적당하고 디자인도 마음에 들었어요. 무엇보다 실용적이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이 좋았습니다. 이거로 할까요, 여보? 응, 당신이 마음에 든다면 그걸로 하자. 결정이 내려지자 점원은 가방을 정성스럽게 포장하기 시작했어요. 그 과정에서 김 회장은 점원의 손목에 찬 시계와 목걸이를 자연스럽게 보게 되었습니다. 시계는 고급 브랜드는 아니었지만 깔끔한 디자인이었고
목걸이는 얇은 금목걸이에 작은 펜던트가 달려 있었어요. 점원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가방을 포장지에 싸고 리본을 묶어 예쁘게 마무리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김 회장은 문득 지연이가 어릴 때 선물을 받고 좋아하던 모습을 떠올렸어요. 아이도 이 점원처럼 정성스럽게 무언가를 포장하길 좋아했었죠. 포장 완료되었습니다. 정말 좋은 선택하셨어요. 점원이 가방을 건네주며 말했어요. 김 회장은 카드를 꺼내며 결제를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좋은 가방을 살 수 있었네요. 아니에요.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결제가 끝나고 김 회장 부부가 일어서려는 순간 점원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그때 김 회장의 눈에 점원의 목걸이가 더욱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펜던트가 목걸이 줄에 걸려 앞으로 나와 있었거든요. 김 회장은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펜던트의 모양이 너무나도 익숙했어요. 작은 반지 모양의 펜던트 가운데에는 매화꽃이 새겨져 있었고 그 주변으로는 구름 무늬가 섬세하게 조각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김 회장 가문의 반지와 똑같은 디자인이었어요. 김 회장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20년 동안 그토록 찾아 헤맸던 단서가 이렇게 우연히 나타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 디자인은 세상에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김 회장의 증조 할아버지가 직접 고안한 독특한 문이었거든요. 여보, 왜 그래? 부인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김 회장의 얼굴이 갑자기 창백해졌거든요. 아, 아무것도 아니야. 김 회장은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지만 심장이 격렬하게 뛰고 있었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목소리도 가라앉았습니다. 20년 동안 품어왔던 희망이 다시 솟아오르고 있었어요. 점원은 김 회장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한 채 여전히 밝은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고객들을 맞이하기 위해 자리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김 회장은 점원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키, 체격, 얼굴형. 모든 것이 어릴 때 지연이의 모습과 닮아 있었어요. 물론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그 펜던트만큼은 분명했습니다. 김 회장의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일고 있었습니다. 그 펜던트를 보는 순간 20년 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하지만 그는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성급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실례지만 그 목걸이 정말 예쁘네요. 김 회장이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점원은 고개를 들어 자신의 목걸이를 내려다보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아, 이거요?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아끼는 목걸이예요. 특별한 의미가 있나 봐요? 김 회장의 질문에 점원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녀의 눈에는 어떤 그리움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실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어릴 때부터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언제부터 가지고 있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아서요. 김 회장의 심장이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 말은 그녀가 어릴 때 기억을 잃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어릴 때 사고나 병을 앓은 적이 있나요? 김 회장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점원은 약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곧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런 것 같아요. 양부모님께서 말씀하시길 제가 10살 때 입양되었는데 그 전 기억이 거의 없다고 하셨어요. 아마 어떤 충격 때문인 것 같다고. 김 회장은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나이도 맞고 상황도 일치했어요. 무엇보다 그 펜던트는 절대 우연의 일치일 수 없었습니다. 혹시 성함을 여쭤봐도 될까요? 아, 저는 박수진이라고 해요. 박수진.
김 회장은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지연이가 아닌 다른 이름으로 살아왔구나.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아픔과 외로움을 견뎌냈을까요? 부인도 남편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채고 있었어요. 하지만 김 회장의 눈빛을 보고는 무언가 중대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남편을 지켜보기로 했어요. 수진 씨, 혹시 양부모님께서 입양 전 상황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신 적이 있나요? 김 회장의 계속되는 질문에 수진은 조금 어리둥절해 했어요. 하지만 김 회장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는 성의껏 대답해 주었습니다. 양아버지, 양어머니께서는 제가 어떤 사건에 휘말려서 심한 충격을 받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기억을 많이 잃었다고. 하지만 자세한 건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김 회장은 점점 더 확신이 서고 있었습니다. 모든 조각들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성급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정말 지연이라면 갑작스럽게 진실을 알려주는 것이 오히려 그녀에게 충격을 줄 수도 있었거든요. 죄송합니다. 너무 개인적인 질문을 드린 것 같네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약간의 궁금증이 어려 있었습니다. 왜 이 낯선 고객이 자신에게 이런 질문들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김 회장은 더 이상 질문을 이어가기 어려웠어요. 주변에 다른 고객들도 있었고 수진도 일을 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당장 확실한 증거를 찾기는 어려웠어요.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정말 친절하게 도움 주셔서 감사했어요. 아니에요. 좋은 하루 되세요. 김 회장 부부는 매장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김 회장의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지연일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그냥 두고 와야 한다는 것이 견디기 어려웠거든요. 여보, 무슨 일이야? 아까부터 계속 이상해. 백화점을 나서자마자 부인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김 회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부인에게 이 상황을 설명해야 할지 고민되었어요. 만약 착각이라면 불필요한 기대와 실망을 안겨줄 수도 있었거든요. 그냥 그 점원이 지연이와 비슷한 느낌이 들어서 설마 부인의 얼굴에도 놀라움이 스쳤어요. 하지만 곧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실망을 겪었는지 알잖아.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 부인의 말이 맞았어요. 지난 20년 동안 수없이 많은 헛된 희망들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나이의 여자아이들을 볼 때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다가갔지만 모두 실망으로 끝났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그 펜던트는 우연의 일치로 설명할 수 없었어요. 김 회장 가문만의 독특한 디자인이었거든요. 알아. 하지만 이번엔 정말 다른 것 같아. 그 목걸이의 펜던트를 봤어. 우리 가문의 반지와 똑같은 디자인이었어. 부인도 그 말을 듣고는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가문의 반지 디자인이 얼마나 독특하고 유일한 것인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정말? 확실해? 응. 매화꽃과 구름 무늬까지 완전히 똑같았어. 그리고 나이도 맞고 어릴 때 기억을 잃었다고 했어. 부인의 눈에도 희망의 빛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함께 밀려왔어요. 만약 정말 지연이라면 얼마나 기쁠까요? 하지만 만약 아니라면 또다시 깊은 절망에 빠져야 할 거예요. 김 회장은 결심했습니다. 이번만큼은 끝까지 확인해 보기로요. 더 이상 후회하며 살고 싶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김 회장은 서재에 홀로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책상 위에는 지연이의 어릴 적 사진들이 펼쳐져 있었고
오늘 만난 점원 수진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 눈빛과 미소에서는 분명히 지연이의 흔적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엔 정말 확실해. 김 회장은 혼잣말을 하며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연락처부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지난 20년 동안 지연이를 찾기 위해 고용했던 수많은 사설 탐정들의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믿을 만한 탐정 한 명을 선택했어요. 여보세요, 강 탐정님이세요? 저 김태연입니다. 아,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혹시 또 다른 단서가 생겼나요? 강 탐정은 10년 전부터 김 회장과 함께 지연이를 찾는 일에 참여했던 베테랑이었어요. 그동안 여러 번의 실망을 함께 겪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정말 확실한 단서인 것 같습니다. 강남구 백화점에서 일하는 박수진이라는 점원을 조사해 주세요. 김 회장은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펜던트의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수진의 나이, 입양 배경, 기억 상실까지 모든 것을 빠짐없이 전달했습니다. 와, 이번엔 정말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바로 조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며칠만 시간을 주세요. 전화를 끊은 후 김 회장은 안절부절 못했어요. 20년 동안 기다려왔지만 지금 이 순간이 가장 길게 느껴졌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과 설레는 기대감이 교차하며 마음을 어지럽혔어요. 부인도 남편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더욱 세심하게 챙겨주었어요. 김 회장이 좋아하는 차를 끓여주고 함께 앉아서 지연이에 대한 추억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지연이가 할아버지 생일에 직접 그린 그림 기억해? 물론이지. 아직도 액자에 넣어서 보관하고 있어. 두 사람은 지연이와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았어요. 아이가 처음 걸음마를 했던 날, 첫 번째 생일 파티, 유치원 입학식. 모든 순간이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이틀 후 강 탐정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회장님,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회장은 숨을 깊게 들이쉬며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박수진 씨는 현재 29세이고 10살 때 현재의 양부모님께 입양되었습니다. 입양 전 기록을 보면 그녀는 경기도의 한 고아원에서 지냈는데 그곳에 오기 전의 기록은 찾기 어려웠어요. 그럼 입양 전 기록이 없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마치 의도적으로 과거 기록이 지워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김 회장의 심장이 빨라졌어요. 고아원에서 그녀를 맡았을 때 몸에 작은 반지 모양의 문신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손가락에 새겨진 것으로 매우 정교한 디자인이었다고 해요. 김 회장은 전화기를 든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가문의 반지였어요. 더 자세한 내용은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도 몇 장 준비했어요. 만남은 다음 날 김 회장의 사무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강 탐정은 두꺼운 파일을 들고 왔어요. 이것이 박수진 씨의 어릴 적 사진입니다. 고아원에서 찍힌 것들이에요. 김 회장은 사진을 받아든 순간 눈물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사진 속의 아이는 분명히 지연이었어요. 비록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 눈빛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시 고아원에서 작성한 신체 검진 기록입니다. 여기에 손가락 문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기록에는 매화꽃과 구름 무늬가 정교하게 새겨진 반지 모양의 문신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김 회장 가문의 반지와 완전히 일치하는 설명이었어요. 이제 확실합니다. 박수진 씨가 바로 손녀님이 맞는 것 같아요. 김 회장은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20년 동안 그토록 찾아 헤맸던 지연이를 드디어 찾은 거예요.
하지만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갑작스럽게 진실을 알려주면 그녀에게 큰 충격을 줄 수 있거든요. 강 탐정의 조언은 옳았습니다. 지연이는 20년 동안 다른 이름으로 다른 가족과 함께 살아왔어요. 갑자기 나타나서 진짜 가족이라고 말한다면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천천히 관계를 만들어 가시는 게 좋겠어요. 먼저 자연스럽게 만날 기회를 만들고 점차 신뢰를 쌓아가세요. 그 다음에 조심스럽게 과거 이야기를 꺼내보시고요. 김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급함보다는 신중함이 필요한 시점이었어요. 양부모님에 대한 조사도 해봤는데 정말 좋은 분들이세요. 지연이, 아니 수진 씨를 친딸처럼 키우셨고 지금도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어요. 그 말을 듣고 김 회장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지연이가 좋은 환경에서 자랐다는 것이 다행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다는 사실이 서운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연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랐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김 회장은 감사했어요. 김 회장은 지연이를 다시 만날 계획을 신중하게 세웠습니다. 강 탐정의 조언대로 자연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했거든요. 그는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한 가지 방법을 떠올렸어요. 다음 주 화요일, 김 회장은 다시 백화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자 왔어요. 부인에게는 사업상 미팅이 있다고 말해두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함께 가면 수진이가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명품관에 들어서자 수진이 다른 고객을 응대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김 회장은 멀리서 그녀를 지켜보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수없이 연습했던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수진이 고객 응대를 마치자 김 회장이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가방 산 김태연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기억나요. 그때 정말 좋은 가방 선택하셨죠. 수지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그 미소를 보는 순간 김 회장의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어릴 적 지연이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었거든요.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차 한잔 하시겠어요? 백화점 카페에서요. 김 회장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수지는 잠시 당황했어요. 고객이 개인적인 만남을 제안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았거든요. 아, 죄송한데 근무 중이라서. 아, 그렇겠네요. 그럼 퇴근 후에는 어떠세요? 딱 30분만요.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요. 김 회장의 진지한 표정을 본 수지는 고민했습니다. 뭔가 중요한 일인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개인적인 이야기라서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고요. 혹시 불편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수지는 잠시 망설였지만 김 회장의 인품을 믿기로 했어요. 지난번 만났을 때도 정말 신사적이고 예의 바른 분이었거든요. 그럼 오늘 6시에 퇴근하는데 그때 뵐까요? 감사합니다. 백화점 지하 1층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약속을 정한 후 김 회장은 백화점을 나섰어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근처 공원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수진이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계속 생각했어요. 6시가 되자 김 회장은 약속 장소인 카페로 향했습니다. 수진은 이미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모습이 더욱 어려 보였습니다. 늦지 않았죠? 아니에요. 저도 방금 왔어요. 두 사람은 조용한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김 회장은 커피를 주문하고 수지는 차를 시켰습니다. 오늘 갑자기 이런 부탁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궁금하기도 했고요.
김 회장은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너무 직접적으로 말하면 수진이가 놀랄 수도 있었어요. 수진 씨, 혹시 어릴 때 기억이 정말 없으신가요? 네, 거의 없어요. 양부모님께서는 제가 어떤 사고 때문에 기억을 잃었다고 하셨는데 정확히 무슨 일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럼 자신의 진짜 가족에 대해서도 모르시고요? 수진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어요. 네, 가끔 궁금하긴 해요. 진짜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실까? 혹시 저를 찾고 계시진 않을까 하고요. 김 회장의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지연이도 분명 가족을 그리워했을 거예요. 수진 씨, 혹시 제가 이상한 질문을 드려도 놀라지 마세요. 네, 괜찮아요. 김 회장은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목걸이에 특별한 펜던트를 차고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어릴 때부터 가지고 계신 건가요? 수지는 자신의 목걸이를 만지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것도 제가 기억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물건 중 하나예요. 양부모님께서 제가 고아원에 있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다고 하셨거든요. 혹시 그 펜던트를 자세히 봐도 될까요? 수지는 조금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목걸이를 벗어서 김 회장에게 건네주었어요. 김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펜던트를 받았습니다. 작은 반지 모양의 펜던트 가운데에는 정교한 매화꽃이 새겨져 있었고 그 주변으로는 구름 무늬가 섬세하게 조각되어 있었어요. 의심할 여지 없이 김 회장 가문이 반지와 똑같은 디자인이었습니다. 이거 정말 특별한 물건이네요. 김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지는 그런 김 회장을 보며 궁금해했습니다. 왜 그러세요? 혹시 이 디자인을 어디서 보신 적이 있나요? 김 회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해야 할 때였어요.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수진 씨,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이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모두 사실입니다. 수진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저에게는 20년 전에 잃어버린 손녀가 있습니다. 이름은 지연이었고 9살 때 갑자기 사라졌어요. 김 회장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수진은 놀란 표정으로 그의 말을 들었어요. 그 아이도 수진 씨처럼 이 반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가문만의 특별한 디자인이거든요. 수진은 자신의 펜던트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이제야 김 회장이 왜 이런 질문들을 했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설마 저를 그 손녀님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김 회장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조건이 일치해요. 나이, 실종 시기, 그리고 무엇보다 이 펜던트. 수지는 충격에 휩싸였어요.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진실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수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김 회장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며 혼란을 가중시켰어요. 29년간 자신이라고 믿어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김 회장은 그녀의 충격을 이해했습니다. 자신도 처음 펜던트를 봤을 때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갑작스러운 이야기라 놀라셨을 거예요. 하지만 저도 20년 동안 당신을 찾아 헤맸습니다. 김 회장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수진이 받을 충격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DNA 검사를 해보시겠어요? 그럼 확실해질 거예요. 수지는 여전히 혼란스러워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에서는 묘한 설렘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궁금해했던 자신의 뿌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르거든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너무 갑작스럽고. 물론입니다. 충분히 생각해 보세요. 급할 것 없어요. 김 회장은 수진의 마음을 이해한다며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내심으로는 하루빨리 확실한 답을 알고 싶었어요. 양부모님께는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수진의 말에 김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어요. 20년 동안 수진을 키워주신 분들께 먼저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그럼 양부모님과 상의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제 명함을 드릴게요. 김 회장은 명함을 건네며 일어섰어요. 더 이상 수진을 부담스럽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이야기를 드려서. 아니에요. 저도 궁금했던 일이니까요. 수진은 복잡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김 회장은 그녀를 다시 한번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저 눈빛, 저 미소는 분명히 지연이의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 회장은 부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이야기했어요. 부인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 지연이가 맞을까? 확신해. 모든 게 일치해. 특히 그 펜던트는 절대 우연일 수 없어. 부인의 눈에도 기대와 불안이 교차했어요. 지난 20년 동안 수없이 겪었던 실망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자. DNA 검사 결과를 봐야 확실해질 거야. 이틀 후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김 회장의 심장이 빨라졌어요. 네, 안녕하세요. 양부모님과 상의해봤는데 DNA 검사를 해보기로 했어요. 김 회장은 기쁨을 억누르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가 편하세요? 이번 주말은 어떠세요? 약속은 토요일 오후로 정해졌어요. 김 회장은 미리 병원에 연락해서 검사 준비를 마쳤습니다. 토요일 오후 김 회장과 부인은 수진과 그녀의 양부모를 만났어요. 수진의 양아버지는 50대 중반의 온화한 인상이었고 양어머니는 40대 후반의 따뜻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진이 아버지 박민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태연입니다. 이쪽은 제 아내고요. 서로 인사를 나눈 후 분위기는 다소 어색했어요. 모두들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수진이를 20년 동안 잘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김 회장의 진심 어린 인사에 박민수 씨는 겸손하게 답했어요. 저희도 수진이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정말 착한 아이거든요. 수진은 양쪽 부모 사이에 앉아서 복잡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만약 정말 김 회장의 손녀라면 지금까지 함께 살아온 가족과는 어떻게 될까요? 검사 받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김 회장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만약 수진 씨가 정말 제 손녀라고 해도 지금까지의 가족 관계를 바꾸려는 생각은 없습니다. 수진 씨를 키워주신 분들이 진짜 부모님이세요. 박민수 부부는 김 회장의 배려에 감동했어요. 다만 저희도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진 씨에게는 더 많은 사랑을 받을 기회가 생기는 거니까요. 수진의 양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정말 고마운 말씀이에요. 수진이가 진짜 가족을 찾게 된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병원에서 검사를 마친 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주일을 기다려야 했어요. 그 일주일은 모든 사람에게 길고 긴 시간이었습니다. 김 회장은 매일 결과를 기다리며 초조해했고 수진도 마찬가지였어요. 양쪽 가족 모두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마침내 결과가 나오는 날이 왔어요. 김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병원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99.9% 일치합니다. 할아버지와 손녀가 확실해요. 김 회장은 전화기를 들고 있던 손이 떨렸어요. 20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확실한가요? 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김 회장은 즉시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진아,
아니, 지연아. 할아버지야. 전화 너머로 수진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20년 만에 찾은 진짜 가족이었어요. 검사 결과 확인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진은 이제 자신이 김지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여전히 모든 것이 꿈만 같았어요. 20년 동안 박수진으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김지연이 되었다는 사실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 회장은 지연이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접근했어요. 매일 안부를 묻는 문자를 보내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어요. 지연아, 어릴 때 좋아했던 음식이 뭔지 기억나니? 김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연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억이 정말 안 나요. 가끔 꿈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나타나시긴 하는데. 어떤 꿈이야? 따뜻한 품에 안겨서 책을 읽어주시는 꿈이요. 그때마다 너무 행복한 기분이 들어요. 김 회장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어릴 때 지연이에게 매일 밤 동화책을 읽어주었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할아버지가 지연이에게 매일 밤 책을 읽어줬었어. 지연이가 제일 좋아한 이야기는 백설공주였지. 지연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지금도 백설공주를 제일 좋아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이야기만 들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조금씩 좁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았습니다. 지연이는 양부모님과도 이 상황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누었어요. 처음에는 양부모님이 자신을 떠나보낼까봐 걱정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지연이의 행복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수진아, 진짜 가족을 찾게 되어서 엄마도 기뻐. 하지만 너는 우리에게도 소중한 딸이야. 양어머니의 말에 지연이는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저는 엄마를 떠날 생각 없어요. 그냥 가족이 더 늘어난 거예요. 김 회장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지연이를 키워준 양부모님께 깊은 감사를 느꼈고 그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어요. 한 달 후 김 회장은 지연이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지연아, 할아버지 집에 놀러 오지 않을래? 내가 어릴 때 살던 방이 그대로 있어. 지연이는 잠시 망설였어요. 양부모님 집이 아닌 다른 곳을 집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직은 어색했거든요. 가봐도 될까요? 물론이지. 할머니도 너를 보고 싶어 하셔. 주말에 지연이는 김 회장의 집을 방문했어요. 큰 저택을 보며 놀랐지만 어딘지 모르게 친숙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김 회장의 부인, 지연이의 할머니는 손녀를 보자마자 눈물을 쏟았어요. 지연아, 우리 지연이 맞구나. 할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할머니의 따뜻한 품에 안긴 지연이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왜 눈물이 나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그래, 우리 지연아. 이제 집에 왔구나. 김 회장은 지연이를 2층으로 안내했어요. 복도 끝에 있는 방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이게 지연이 방이야. 20년 동안 그대로 두었어. 문을 열자 분홍색 벽지와 작은 침대, 인형들이 가득한 방이 나타났어요. 모든 것이 9살 여자아이의 취향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지연이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어요. 책상 위에는 색연필과 스케치북이 놓여 있었고 침대 옆에는 테디베어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 곰인형, 왠지 낯익어요. 지연이가 테디베어를 안아보았어요. 그 순간 머릿속에 희미한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린 자신이 이 인형을 안고 잠들던 모습이었어요. 그 인형은 지연이가 5살 생일 때 할아버지가 사준 거야. 매일 밤 안고 잤었지. 김 회장의 말에 지연이는 더욱 인형을 꼭 껴안았어요.
마음 깊은 곳에서 따뜻함이 올라왔습니다. 서랍장 위에는 어린 지연이의 사진들이 액자에 담겨 있었어요. 돌잔치부터 시작해서 9살까지의 모습이 시간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저예요? 그럼 우리 예쁜 지연이야. 사진 속의 아이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웃고 있는 모습들이 가득했습니다. 지연이는 그 사진들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할아버지, 저를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셨구나. 지금도 사랑해. 할아버지에게 지연이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지연이는 그날 김 회장의 집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차려준 식사를 함께 나누며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연아,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니? 할아버지는 지연이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어. 김 회장의 질문에 지연이는 잠시 생각했어요. 저는 양부모님도 사랑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사랑해요. 모두 제 가족이에요. 가끔씩 여기 놀러 와도 될까요? 물론이지. 언제든 와. 여긴 지연이 집이니까. 그날 밤 지연이는 자신의 어린 시절 방에서 잠을 잤어요. 오랫동안 안아보지 못했던 테디베어를 품에 안고 누우니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꿈속에서 지연이는 어린 시절의 기억들을 만났어요. 할아버지와 함께 공원에서 놀던 모습, 할머니가 만들어준 쿠키를 먹던 기억, 가족과 함께 웃었던 순간들이 하나씩 되살아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지연이는 김 회장에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조금씩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김 회장은 기쁨에 넘쳐 지연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20년 만에 되찾은 손녀와의 시간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지연이는 이제 김 회장을 자연스럽게 할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고, 주말마다 할아버지 집을 방문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어요. 양부모님도 이런 상황을 따뜻하게 받아들여 주었고, 두 가족 간의 관계도 매우 좋아졌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김 회장은 지연이와 함께 서재에 앉아 있었어요. 지연이는 어릴 적 자신의 사진첩을 넘기며 점점 더 많은 기억들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사진 기억나요? 제가 처음 자전거를 탔을 때죠? 그럼 그때 지연이가 넘어져서 울었는데 할아버지가 아이스크림 사주겠다고 하니까 바로 웃었잖아. 두 사람은 함께 웃었어요. 이제는 과거와 현재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할아버지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김 회장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지연이도 사진첩을 덮고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실 할아버지가 그동안 너를 찾기 위해 어떤 일들을 했는지 이야기해주고 싶었어. 김 회장은 지연이가 사라진 후 20년 동안의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주었어요. 수많은 탐정들을 고용했던 일, 전국을 다니며 수소문했던 일, 심지어 해외까지 수색 범위를 넓혔던 일들을 말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지연이를 위해 기도했어. 어디서든 건강하게 자라고 있기를,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지연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할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알게 되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얼마나 걱정하셨을까요? 아니야, 지연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오히려 할아버지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김 회장도 눈물을 글썽였어요. 20년 동안 품어왔던 자책감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만났으니까 된 거야. 앞으로는 할아버지가 지연이를 평생 지켜줄 거야.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를 지켜드릴게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아주었어요. 20년의 공백이 완전히 메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후로 지연이의 생활에는 큰 변화가 생겼어요. 백화점에서의 일은 그만두고
김 회장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일반 직원으로 시작했지만 지연이의 성실함과 능력을 인정받아 점차 중요한 업무를 맡게 되었어요. 지연아, 회사 일은 어때? 정말 재미있어요. 할아버지가 어떻게 이런 큰 회사를 만드셨는지 신기해요. 지연이는 일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어요. 할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아서인지 사업에 대한 감각도 뛰어났습니다. 김 회장은 지연이에게 회사의 역사와 경영 철학을 가르쳐 주었어요. 자신이 젊은 시절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업을 시작했는지,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상세히 알려주었습니다.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야. 사람들과의 신뢰 관계가 무너지면 아무리 큰 회사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 네, 할아버지. 명심할게요. 지연이는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하나하나 마음에 새겼어요. 언젠가는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 회사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책임감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1년 후, 김 회장은 지연이에게 정식으로 회사의 후계자가 되어줄 것을 부탁했어요. 지연아, 할아버지도 이제 나이가 많아. 언젠가는 지연이가 이 회사를 이끌어 나가야 해. 할아버지, 저에게 그런 큰 책임을 맡기셔도 될까요? 그럼. 지연이는 할아버지의 자랑스러운 손녀야. 충분히 할 수 있어. 지연이는 할아버지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공부했어요. 경영학도 배우고 다른 나라 언어도 익혔습니다. 할아버지가 쌓아 올린 기업을 더욱 발전시키고 싶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지연이는 양부모님과 김 회장 부부를 한자리에 모시고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두 가족 모두 제게는 정말 소중한 분들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두 집을 오가며 지내고 싶어요. 물론이지, 지연아. 양아버지 박민수 씨가 따뜻하게 대답했어요. 우리도 지연이의 진짜 가족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김 회장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지연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이제 지연이에게는 두 개의 가정이 있었어요. 양부모님 집과 할아버지 집, 두 곳 모두 그녀에게는 소중한 보금자리였습니다. 20년 만에 가족을 되찾은 김 회장은 매일이 행복했어요. 지연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들은 그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었습니다. 회사 일도 전보다 더 즐겁게 할 수 있었어요. 여보, 정말 꿈만 같아. 김 회장이 부인에게 말했어요. 그러게 말이야. 지연이를 다시 만날 수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 부인도 감회가 깊었습니다. 20년 동안 남편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지켜봤기 때문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어느 저녁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김 회장과 부인, 지연이, 그리고 양부모님까지 모두 한 테이블에 앉아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정말 행복해 보여. 할머니가 말했어요. 네, 정말 행복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해요. 지연이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어요. 어릴 때 잃어버렸던 가족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가족까지 얻게 되었거든요. 우리 지연이가 이제 정말 어른이 됐구나. 김 회장이 흐뭇하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날 밤 지연이는 자신의 어린 시절 방에서 일기를 썼어요. 오늘도 정말 행복한 하루였다. 할아버지, 할머니, 양아빠, 양엄마 모두 나를 사랑해 주신다. 20년 동안 잃어버렸던 시간들이 아깝지만 그 시간들 덕분에 더 많은 사랑을 알게 된 것 같다. 앞으로는 이 모든 분들께 보답하며 살아야겠다. 김 회장도 그날 밤 서재에서 지연이의 어릴 적 사진을 보며 감사의 기도를 올렸어요. 20년 동안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지연아, 할아버지 정말 행복해. 앞으로도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자.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긴 겨울이 끝나고 새로운 계절이 시작된 것처럼 김 회장 가족에게도 새로운 행복의 시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되찾은 소중한 가족, 그리고 새롭게 만난 또 다른 가족들과 함께 만들어갈 아름다운 미래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